자, 보세요. 거기 124쪽입니다. 124쪽. 필수어휘 124쪽.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을 줄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고전소설. 그렇죠. 고전소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년대 신소설 출현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산출된 소설을 통칭하는 용어. 1910년대가 신소설, 새로운 소설인데, 여러분, 최초의 신소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국문과 다니시, 예? 예, 그렇죠. 혈인우. 이인직의 혈인우. 이인직 써봐, 이인직. 이인직의 혈인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혈인우. 자, 봐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혈인우는 들어봤죠? 제목을. 근데, 자, 이거 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가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피눈물을 한자로 어떻게 써요? 피눈물을 한자로. 한자로 뭐라 어떻게 써요? 네? 눈물 누자는 알아요? 이게 눈물 누자라니까? 혈누라고 하는 거예요. 혈누. 피눈물을. 혈누. 근데 왜 이인직은 혈의 누라고 썼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죠? 혈이 누라고 쓴 이유는 친일식 표기예요. 친일이 뭔지 알죠? 노예요, 노 저게? 노죠, 그렇죠, 노. 자,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어 선생님이죠. 우리는 봐요. 일본어. 여기 제2외고 일본어 하신 분. 한 분만. 자, 우리는 일본어 선생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일본에서는 일본어 선생도 노를 써요. 맞죠? 아나타노 가쿠노 니혼고노 센세노 오나마야 난데스까? 그러잖아요. 너의 학교의 일본어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일본어 선생님이잖아요. 일본어에서는 니혼고노 센세. 니혼고노 센세. 그러니까 혈의 누라고 쓰는 이유는 혈누인데 여기다 노자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혈의 누. 그러니까 이게 친일 표기예요. 친일 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 공부하면 이런 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하고 안 한 거의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혈인우를 딱 시작을 하면, 자, 원래는 청일전쟁이 맞는 거예요? 일천전쟁이 맞는 거예요? 네? 일천전쟁이 맞다고요? 청일전쟁이 일반적인 국사책의 표기잖아요. 네. 국사책에. 이 혈인우는 일청전쟁 소리에 이렇게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책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일천전, 연고전 있어요, 연고전 들어봤죠? 고대하고 연대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려대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청전쟁 소리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혈이 누라는 게 친일 표기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 이게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뭐로 나와요, 여기? 그게 없는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 하여튼,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걸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발음은 여러분이 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전기소설. 이 기자는 기이할 기자예요. 기이할 기.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 여러분, 대표적인 기이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기이한 얘기? 구문도 기이하지. 만복사 적복. 만복사에서 접보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오신화라고 들어봤죠? 금오신화. 네. 김시수. 예, 이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찍으니까 이게 딱 여기서만 말해야 되네. 금오신화가 김시수의 금오신화인데, 거기에 이제 만복사 접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만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접보가 윷놀이에요, 윷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근데 만복사에서 윷놀이를 하는데,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말로 들으세요. 양생이 결혼을 못해, 나이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저에게 좀 여인을 하나 점지해 주세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 형상 속에 사람이 딱 나와. 그래가지고, 네가 나하고 윷놀이, 요즘 말은 윷놀이야, 접보놀이가. 윷놀이를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면 양생이 이기겠어요? 부처님이 이기겠어요? 부처님 이긴다고요? 아니 소원을 들어주는데 부처님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지. 양생이 이겨요. 윷놀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봐. 여러분 판타지 있죠? 판타지. 그 뭐죠? 해리포터. 아무것도 아니라면 좀 그렇지. 우리나라 고전 읽어보면 해리포터 저리 가라예요. 자, 밖에 나갔어.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어. 재밌지 않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어. 여인이 탑돌이를 막 하고 있어. 첫눈에 뿅 하고 가는 거야. 양생이. 그래서 사랑에 빠져. 3일 동안. 3일 동안 사랑에 빠져. 자, 양생이 그 여인한테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딴 사람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왜? 귀신이 귀신. 그 여인이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하철 타면 막 혼자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딱 갔는데 그 여인이 집 앞에 사라져 버려요. 딱 갔더니 그 여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냐? 내 딸이 이 전쟁통에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혼이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의 그 뼈를 찾아가지고 묻어주고 초가를 지내서 살다가 초가를 지내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다 하려면 끝도 없는데 레파토리는 그래.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양생은 살아있는 남자죠. 여인은 죽은 여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만남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 되게 재밌는 게 전 동서 비교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 동양의 그 남녀관계 영화를 보면요. 남자는 이승의 남자, 살아있는 남자고 여자는 저승. 여러분 처녀 귀신이 많아요? 총각 귀신이 많아요? 처녀 귀신이 많죠. 그렇게 돼. 천녀 유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근데 서양 그 고스트 사랑과 영혼 봐봐요. 남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죽었어요? 남자가 죽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봐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남자,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을 공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냐? 아,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로맨스였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문과가 아니에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김시섭은 생육신인 건 알죠? 생육신이 뭔지는 알죠? 단종의 그 폐위에 반대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 김시섭은 생육신이야. 사육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생육신, 그렇죠. 성삼문부터 시작해서 박백년. 자, 살아있는 생육신인 김시섭이 양생이야. 죽어있는 저승의 여인이 누구예요? 사육신이야. 생육신으로서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글이 만복사 적복이 이생규장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김시습은 그렇게 썼을까? 직접적으로 쓰면 되지. 자, 세조가 검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글 쓴 거를 검열하겠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문화 해설을 이렇게 막 해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제가 여행 이런 동아리들도 막 운영을 했어요. 근데 남원에 딱 가면 만복사가 있는 게, 만복사 가면 엉뚱한 데가, 여러분이 혹시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면 만복사 지라고 쳐야 돼. 만복사는 전혀 만복사 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유머리 있는데 거기에 해설사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전기 소설에 뭐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오신화 할 때 신자는 귀신 신자일 것 같잖아요. 새로울 신자 써.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려. 금오신화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였어요. 뭔 말인지 알죠?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금오신화. 금오산에 쓴 무슨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보세요. 이야기할 게 한두 개입니까? 이거 갖고 제가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정말.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전기수 기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생규장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읽어보세요. 신성소설. 자, 4번은 세속소설. 자, 두 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신성소설은 말 그대로 신성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소설. 그럼 뭐냐? 선상의 섭리에 따르는 구조적
원형성을 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작가의 의도가 가미된 소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신성소설은 사람이 죽었어 만약에.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돼? 신선이 돼. 그런 이야기가 신성소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신성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속소설은 뭐냐? 자, 신성소설을 나타내는 구조적 원형성을 파괴하면서 민중사회의 생기와 개인의 고뇌를 다룬 인간 중심의 소설. 인간들의 이야기, 알겠어요? 이게 세속소설. 신성소설은 누구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해도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신성소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5번은 원형성인데 여러 작품이 하나의 관리로 분류될 때 그것이 생겨난 본바탕, 근원이 되는 성질, 원형성이에요. 원형성. 한자 음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원형성이라는 거예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형.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자, 서양에 뭐가 있죠? 서양에 하고 동양하고 할 때, 이 우리나라 동양에서, 자, 계모, 동양이나 서양이나 계모가 있어. 계모는 좋아요, 나빠요? 네? 몰라요? 신데렐라의 계모가 좋나요? 네? 콩쥐 파티의 계모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잖아요. 신데렐라의 신더라는 말이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신데렐라가 이렇게 썼는데, 제투성. 네, 그죠. 제란 뜻이에요. 제투성, 부엌대기란 뜻이에요. 신데렐라.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동양과 서양의 계모는 나쁜 걸로 나와요. 장하 홍련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뭐냐? 원형성. 그럼 좀 이해가 쉽나요? 그런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계모가 좋은 경우가 없어요. 동화나 이런 거 보면. 자, 군담 소설인데 이거는 이제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소설의 하위 갈래인데 이 군담 소설은 이것도 이제 창작계가 있고 역사계가 있어요. 창작계 군담 소설이 있고 역사계 군담 소설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역사계는 역사적 인물 임경업 알죠? 임경업은 알죠? 역사적. 근데 창작계는 뭐냐? 유충열전. 그 이름이 유충열전이죠. 충과 열을 가진 존재. 유충열전 써보세요. 이걸 이제 열이라고 써야겠다. 열입니다. 유충열전 이해가죠? 충과 열을 가진 존재. 그러면 실제로 유충열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냥 만든 거야. 만약에 또 소대성전. 학원 중에 어떤 학원이 유명해요? 예성학원. 얘는 크게 성공하래야. 크게 성공하래요. 실제로 소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창작계 군담소.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좀 멋있는 용어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써도 막 있어 보여요. 말들이. 창작계 군담소설, 역사계 군담소설. 벌써 다르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인 군대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주인공이죠. 그 7번은 주인공은 뭔지 알죠? 주인공. 그 소설의 주인공. 그래서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다음 8번이 영웅소설. 뭐 영웅의 이야기죠, 당연히.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 영웅의 이야기니까. 영웅소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홍길동전도 뭐 영웅소설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웅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이 뭐냐? 읽어보세요, 9번. 혼사, 장애. 장애라는 말이 들어봐서 장애? 아이 할 때 애자. 장애. 혼사 장애.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모티프인데요. 이 주인공이 혼인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갈등과 장애를 뭐라고 그래? 혼사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혼사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중에 신들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 그렇죠. 시집은 뭐 천주교를 믿는데 며느리는 불교를 믿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때요? 장애가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장애가 되잖아요. 또 한쪽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한쪽은 엄청나게 가난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혼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혼사장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알겠는데 이게 혼사장애인지는 몰랐죠. 이런 용어를 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문학을 공부하면 자, 그다음 오른쪽 보세요. 10번 낙선제. 낙선제입니다. 이게 낙선제. 낙선 자의할 때 제자예요. 이 낙선제가 여러분 어디냐면 창덕궁에 있어요. 창덕궁 가보신 분? 아유,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셨어요? 저는 공부도 제가 학위가 12개예요, 12개.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니셔야 돼. 낙선제가 이제 창덕궁에 있는데, 창덕궁에 있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상중. 상당했단 말 들어봤죠? 후궁이 거쳐 있고, 대장편 소설 밑줄 쫙 쳐봐요. 역사 소설이에요. 대장편 소설 뭔지 모르겠다. 역사 소설 뭔지 모르겠다. 박경리의 토지는 알아요? 네. 그런 게 역사 소설이에요. 대장편 소설이에요. 한 권짜리가 아니라 옛날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옛날에 유튜브가 있길래요. 뭐가 있길래요. 옛날에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낙선제가 창덕궁에 있는 왕실 도서관인데요. 책이 많은 권은 몇 권까지 있는 줄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몇 권까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200권짜리도 있어요. 200권짜리. 20권이 아니라 200권짜리가 있다니까. 소설 하나가. 제 말 거짓말 같죠? 나중에 학년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 그 밤에 얼마나 그걸 또 많이 읽었겠어요. 대장편 소설. 하여튼 그게 낙선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장편 소설 밑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소설도 되고, 가문소설이라고 돼요. 가문소설. 그 나오죠, 밑에. 조선 후기에 봐요. 대장편 소설. 뭐라고 나와요? 창작되기 시작한 분량이 매우 긴 소설로 가문의 융성함을 다루어 가문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오죠? 그래서 주로 가문사의 갈등, 가문 내 구성원의 갈등.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것은 이 가문소설은 몇 대를 다룰까요? 몇 대? 1대, 2대, 3대, 4대, 5대 할 때. 몇 대를 다룰 것 같아요? 기본이 3대. 써봐요, 기본이. 많게는 5대. 기본이 3대, 많게는 몇 대? 5대. 근데 이 가문소설을 보면, 이게 지금 고소설가 작가야, 3학년 때 공부하시겠지만, 남자 한 명에 기본적으로 여자가 몇 명이 나오냐? 3명. 3명 정도가 나와요. 기본이 3명 나오는데, 이 3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운몽 봐요, 구운몽. 구운몽 알죠? 김만중이 구운몽 있잖아요. 이 구자가 1 플러스 8이야, 1 플러스 8. 뭐겠어요? 성진과 팔선녀. 남자 한 명에 여자 몇 명이에요? 8명. 이렇게 나와요. 팔선녀. 그래서 이게 구가 되는 거예요. 구운몽은 들어봤죠? 구운몽이 성진과 팔선녀 이야기라니까. 성진과 팔선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보시고, 13번, 세태소설. 세태를 다루는 소설. 자, 대표적인 세태소설이 뭔지 아세요? 쓰면 알 건데, 이춘풍이라는 사람이 워낙 뭐랄까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러 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으면 어디로 가요? 기생집에 가, 기생집에. 그래서 그 기생한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생의 모가비가 돼. 모가비가 뭐냐면 시다바리, 요즘 말로 하면 기생의 시다바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부인이 이 미친놈자 들어봤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장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다? 이춘풍전이에요. 그다음 실전은 뭐냐면 실전 일을 실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제목만 남아있어. 그런 걸 실전이라고 해요. 이게 실전이 실전 영어 이런 실전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책은 있는데 여러분 부전가요란 말 들어봤어요? 가요는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런 걸 부전가요라고 그래요. 좀 써보세요. 여러분 1학년 강의하기가 제일 힘든 학년이 몇 학년인 줄 아세요? 1학년이. 왜 1학년인지 아시겠죠? 기초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기초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한 3학년 정도 되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 들리는데 1학년 때는 기초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실전했고요. 그 다음에 35번 써진 게 뭐예요? 15번 써진 게 우화.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는 뭐냐면 동물의 이야기. 동물 이야기. 우화. 이솝우화는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화 소설다가 써보세요. 이솝우화. 여러분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솝우화가 우화 소설이고 작자는 알겠죠? 작품을 지은 사람이고 17번 이거 읽어보세요. 전기수의 수. 전기수. 이 숫자는요, 늙은이 숫자예요. 늙은이 수. 또는 사람 수. 전기수가 또 재밌어요. 전기수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고전소설을 낭독해. 옛날에는,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옛날에 골프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테니스가 있었어요. 오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녀자들 이런 경우 사람들 모아가지고, 소설을 읽어줘. 재밌게 맛깔스럽게. 근데 맛깔스럽게 읽어주는데 재밌는 거는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에는 우리는 광고가 나오죠. 요즘은. 결정적인. 요즘에 보면 TV 봐봐요. 막 열심히 뭐죠? 독수리 오영재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뭐지? 독수리 하는 그 주말 드라마 있잖아. 독수리네 있어요. 하여튼 그거 보면 딱 재밌을 때 되면 딱 광고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소설 막 읽어주다가 재미있는 시점에서는 말을 안 해. 말 딱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돈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모자를 들고 다녀, 모자를. 그러면 이걸 이제 요전법이라고 해요, 요전법. 돈을 이제 받는 거야. 요전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엽전이든 뭐든 막 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시아버지 밥그릇도 가져와, 막.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싶으니까 돈만 받는 게 다 받아 다. 알겠어요? 그 요전법. 드라마에 전기수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기수 이런 거를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드라마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아, 그때 봤는데 이게 전기수였구나.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번이 뭐냐면 차람이에요. 차람. 18번 차람. 빌릴 차자에 볼 남자. 차람. 이게 뭐냐면 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차람이 책을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차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빌리는 걸 차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필사. 소설을 베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옛날엔 붓으로 이렇게 베낀단 말이야. 요즘 같으면 그냥 다 복사기하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붓으로 이렇게 베껴. 자, 그 다음 뭐죠? 읽어보세요. 새책. 서의할 때 새예요, 새책. 이게 뭐냐? 책 대여점이라고 써봐요. 책 대여점. 그걸 새책이라고 그래요. 책을 대여하는 거. 대출용 책을 마련해 놓고 독자에게 빌려주는 거. 새책. 그 다음에 21번은 방각본. 여러분, 이 방자가 무슨 방자인지 아세요, 혹시? 이 방자가? 이게 동네 방자예요, 동네. 마을. 방각. 뭔 소리냐면 방각본 이꼴 써보세요. 목판본. 방각본은 목판본이 뭔지 알죠? 나무에 글자를 막 새겨가지고 찍어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판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반이 아니고 방각본. 네, 방각본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유통의 발전된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소설을 간행하는 거. 목판. 거기다 써보세요. 방각본 옆에다가 상업적 목적, 콤마, 목판. 여기 써보세요. 그 밑에다가 상업적 목적, 콤마, 목판. 자, 22번. 폐관. 파이 할 때 패자에 파이. 폐관. 자, 패자가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 여러분 이 패자가 무슨 패자인 줄 아시는? 패자가. 요 왼쪽에 벼자가 보이네? 이삭 패자. 이삭. 또는 피란 말 들어봤어요? 벼 옆에 있는 그 이런 패자인데 피야. 또는 이삭이라고도 있고 피라고도 있는데 하여튼 이삭 죽게 한 사람이야. 이 뭔 소리냐?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모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우리도 요즘에 보면 구비문학 이런 거 전공하면 어디에 가면 무슨 민요 무슨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체록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폐관. 민간의 소문과 이야기를 수집받은 관원을 뜻하는 말로 소설을 대단치 않은 이야기 정도로 낮잡아 보던 시각을 반영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도 재밌는 게 소설을 한자로 써라. 봐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소설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 정도 알죠? 왜 소설 이렇게 쓰냐? 아니 소설이 재밌으면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대설이라고 써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소설이라고 썼냐? 옛날에는 소설을 높게 봤다, 하찮게 봤다. 하찮게 봤죠? 그래서 소설이에요. 소설이란 말은 뜻은 뭐냐? 하찮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하찮은 이야기. 요즘은 소설이 하찮은 이야기 아니라 대단한 이야기지. 여러분 봐요. 시집이 많이 팔려요? 소설이 많이 팔려요? 소설이 많이 팔려요. 시집은 정말 유명한 뭐 진짜 그 작가 아니면 사보지도 않아요. 그냥 줘도 안 가죠, 줘도. 줘도 안 가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찮은 이야기가 소설이다. 그래서 23번에 가보면 소설 배경론, 배경, 바이할 때 배 있죠? 배경론. 소설은 봐요. 사대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풍속을 어지럽고 피고 세도를 일축한다. 허구적인 이야기니까 물리쳐야 돼. 읽으면 안 돼. 자, 24번 소설 효용론. 효용론. 소설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인정하면서 소설의 효용을 긍정하는 입장. 소설은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교훈적 요소가 있다. 거기다 교훈 동그라미 쳐봐요. 교훈 동그라미. 자, 25번 허구 써봐요. 허구. 꾸며낸 이야기. 자, 꾸며낸 이야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픽션. 그렇죠.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가 픽션, FICTIO. 써봐요. FICTIO. 픽션. 픽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제도지기. 이건 제도지기라고 읽어요. 자, 한자. 제도지기. 자, 봐요. 이 제자는 실을 제자. 실을 제. 이 지는 뭐뭐 하는 써봐요. 뭐뭐 하는. 기는 그릇. 그러니까 제도지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 돌을 실어 나르는 그릇. 말 돼요? 갈짓자는 뭐뭐 하는, 여러분 갈짓자가 뭐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도 해석이 돼. 돌을 뭐 하는 그릇? 실어 나르는 그릇. 실을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봐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있어요. 오디야.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커가 있어요. 자, 이걸 볼게요. 이게 전부 다 제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거 봐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뭐 해야 돼? 나무가 있으면 뭐 해야 돼? 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을 제가 돼. 자, 옷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지어야죠. 계단을 제가. 자, 수레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실어야죠. 실을 제가 돼요. 재밌지 않나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럼 한 번에 세 글자가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지 말고 나무가 있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는 똑같다고 했잖아. 옷이 있어 재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있어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실을 제. 여러분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여러분 단지 막 시험에서 막 내가 90점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공부인 거예요. 제 말에 없죠. 공부를 여러분이 꼭 제가 옛날에 뭐 교육학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PTA PTA 이 사친회라는 거예요. 사친회. 사친회가 뭐냐면 스승과 친할 친자 부모님들의 사친회라고 하는 거예요. PTA. 왜 PTA가 뭔지 영어로는 모르겠죠. Parent, 부모님과 Teachers, 선생님의 Association, 연합이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PTA구나.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돼서 하여튼 제도지기 돌을 담는 그릇이다. 문학은 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선징악. 많이 들어봤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 뭐죠? 상어. 상어는 일상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상어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균이에요. 허균. 홍길동전 쓴 허균. 여러분 이제 1학년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실 거예요. 누구라고? 홍길동전.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이걸 또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감동. 감동은 누구냐? 김만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감동이냐? 이거 좀 설명 드릴게요. 김만중의 작품이 뭐가 있죠? 구운몽이 있죠? 김만중이 대단한 천재인 게 뭐냐면, 유배를 간 건 알죠? 김만중이. 노도라는 섬에, 남해의 노도라는 섬에 유배를 가요. 김만중이. 뭐 옛날에 이제 조금만 충성스러운 말을 하면 유배 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파평윤 씨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김만중이 구운몽을 지었는데, 구운몽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한문본이 있고 우리말본이 있어요. 구운몽은 두 본이 다 있어. 한문본이고 우리말본이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룻밤 만에 자기를 그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 국문본하고 한문본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문본이 아니라 국문본도 읽어도 어려운 판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내용들을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움직였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감동이고, 그 다음에 30번은 화이론.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화는 빛날 화자고요. 이는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빛날 화자예요. 중화민국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중화민국이 가운데서 빛나는 나라예요. 가운데서 빛나는,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지도의 가운데 있나요?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중화. 그러니까 중화 요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는 오랑캐 있잖아요.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 인물성 동의론.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써보세요. 자, 호질 써봐요. 호질. 연암 박지원의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이 호질이에요. 박지원의 호랑이의 꾸짖음이 호질인데, 이거는, 호랑이의, 그러니까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자는 사람이고요. 물은 동물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인물이니까, 사람은 성품이 같고 다르다. 이러면 땡이에요. 이는 사람이고, 물은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사람의 성격과 동물의 성격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대표적인 작품 뭐라고요?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자, 호질이라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 연려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려문을 받았어. 그 여인이. 근데 아들의 이름은 김씨, 이씨, 박씨, 오씨 막 이래. 그러니까 그 풍자야 아니에요. 연려문을 받았는데 아들 이름이 성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몇 번 결혼한지 알겠죠?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 그런데 이제 그 훈장 선생님하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 훈장 선생님이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똥통에 빠져. 똥통에 빠진다고. 그 똥통에 빠진 훈장 선생을 보고 호랑이가 딱 나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면서 냄새 난다부터 시작해. 냄새 난다는 거야. 네 인간들 역겹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적어도 니들 인간들처럼 사기는 안 친다. 여러분, 호랑이나 동물들이 사기쳐요? 이거 코인 캐면 1억 원 나와. 이렇게 사기 안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건 똑같겠지만, 또 사기 안 치고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문법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도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한문 문법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그 138쪽에 주제별 고사성. 주제별 고사성.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이 난 문법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공부 알겠죠? 필수 어휘 쫙 보시고, 필수 어휘 쫙 봐야 돼. 필수 어휘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쭉 넘겨. 문법도 모르겠다. 그냥 그날 일진에 맡기세요. 그냥 지름신의 강령에 맡기고, 그 다음에 138쪽의 주제별 고사성.
요것만 봐도 여러분 제가 25문제면 15문제 맞아요, 정말. 요것만 봐도. 어렵지 않죠, 그 정도면.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138페이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실 때 문법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뭐는 무조건 봐라. 필수 어휘하고 주제별 고사 성어만 봐라. 그러니까 한문이 좀 이 중에 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막 1급 수준도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10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운 분은 이렇게 두 개만 봐도 된다. 그리고 뭐 봐라? 문제를 봐라. 연습 문제. 제가 지금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연습 문제 1번, 10번. 보세요. 스타일 똑같아. 11번, 15번. 11번, 15번은 뭘로 써라고요? 우리말로 써라. 맞죠? 16, 18 빼고 19, 22 하고 23, 25 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1번에 138쪽 뭐죠?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적에게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초패왕 황후가 해하에서 한 고조 유방의 군사에 포위되었을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패배를 직감하며 낙담했다. 그 다음에 진퇴양난. 진퇴양난이에요. 난이 아니고 138쪽 2번 보고 있어요.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음. 뭐 밑에 있는 것까지 뭐 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백척간두.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이게 장대 간자거든요. 장대 위에 서 있다. 장대 끝에. 그 다음에 열이박빙. 4번에 뭐라고? 열이박빙. 얇을 박자예요. 리는 밟을 리자예요. 밟을 리자.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한다. 열이박빙.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초미지급. 초미지급. 이게 탈초자에 눈썹 밑자거든요. 눈썹이 타들어가듯 위급하다. 초미지급. 알겠죠? 눈썹이 타면 위급하다 이거요. 그 다음에 6번 뭐죠? 일촉즉발.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일촉즉발의 위기다. 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한 번 닿기만 해도 이 촉자가 접촉할 촉자거든요. 발은 쏠 발자예요. 한 번만 딱 접촉해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걸 일촉즉발. 그 다음 7번은 누란지위. 누란지위. 써보세요. 누란지세. 누란지세네. 그러니까 누는 쌓을 누자고요. 쌓을 누자. 라는 알 난자. 새는 형세 세자예요. 형세. 알을 쌓는 듯한 형세. 여러분 이 알을 두 개의 알을 이렇게 포개어 놓으면 하나가 어때 밑으로 내려가고 깨지려고 할 수 있죠. 알 이렇게 여러분 계란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란지세라고 하고요. 마지막 풍전등원. 이건 많이 알겠죠?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원. 아주 위급한 상황. 풍전등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 141쪽에 19에서 22를 봐봐요. 19에서 22. 자,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쓰면 돼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총나라의 노래 뭐였죠? 사면초가. 그냥 한자 알아도 한자 쓰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신중하게 일한 뭐였죠? 열이박빙. 열이박빙. 백자나 된 높은 장대 위에 위태로움. 백척. 모르면 앞에 보세요. 백척간두. 자, 눈썹이 타들어가는 듯한 위급한 상황 뭐였죠? 초미지급. 초미지급. 자, 그럼 다시 140쪽. 자, 한자에 음을 쓰시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뭐였죠? 읽어보세요. 원형성. 140쪽 지금 보고 있어요. 1번. 2번 뭐였죠? 대장편소설. 아니, 쓰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난 읽는 것도 못한다면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3번 뭐였죠? 실전. 4번 우화. 5번 차람. 이게 볼람자라고 했잖아. 볼람. 빌려본다. 6번 허구. 허구 픽션. 7번 상어. 일상어. 8번 감동. 9번 누란지세. 누란지세. 10번
세속 소설. 세속 소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은 여러분 이제 그 어디입니까? 앞에 다시 이제 넘기면서 보면 나오겠죠. 어디 넘기려고 했어요? 앞쪽을 넘겨보세요. 124쪽. 124쪽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 나오죠? 고전소설의 유통에 가장 발전된 형태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 뭐 했더라? 기억 안 나요? 125쪽에 21번 뭐라고 했어? 21번. 21번 봐봐요. 예, 이게 반각본이잖아요. 써지잖아.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의 하위 갈래. 군사적 활약. 예, 6번 나오네. 군담소설. 여러분, 보세요. 군자가 또 재밌어요. 여러분, 군자를 보면 어떻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어요? 이게 지금 차죠? 군대를 가면, 여기 군대는 다 안 가셨겠지만, 뭔가 덮어있죠? 위장돼 있지 않나요? 군대에 가보면 차들이 이렇게 막 덮여있지 않아요? 뭐 탱크 같은 거 뭐 이런 게 다 덮여있단 말이에요. 은폐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군사군자는. 항상 은폐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있던 소설 베껴서 쓰는 거 뭐였더라? 필사. 고전소설 대표적 모티프 중 하나 주인공이 혼인을 이루었을 때 겪어야 하는 갈등 장애 나왔네? 혼사장애. 그 다음에 천상의 섭리에 따르는 구조적 원형성, 천상의 섭리하면 무슨 소설? 기억 안 나요? 124쪽에 3번 봐봐요. 3번. 신성소설. 우리가 아까 신성소설과 무슨 소설이 있다? 세속소설이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